북한에 다녀온 특사단이 발표한 발표문을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 핵심만 딱 몇 줄을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근데 남측 지역. 예,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두 번째,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 보유할 이유가 우리는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화할 용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키워드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언론 발표문을 직접 하나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북은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3기 민주정부에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나 남한에서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봤지만 판문점에서 하기로 할 수 있는 이 발상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실까요? 저는 이 발상은 예. 대통령님 머리에서 나왔다고 예. 봅니다. 우리만 왜 방북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판문점이 그렇게 남북이 만나서 얘기 잘 하라고 평화의 집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정부 1년 차가 다 끝나가기도 전에 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요. 사드 해결, 남북 뭐 비핵화에 관하여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자유당 쪽과 야당들이 좀 약간 좀 안 믿으면서 비아냥거리는 분위기였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들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북한을 설득할 자신도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 언론들이 북한 쪽에서 이렇게 특사 형식의 사람들이 올 때 남북 정상회담을 김여정 왔을 때였죠. 네. 올 말 정도 예상했던 매스컴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우리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올 상반기 6월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4월 달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거의 뭐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정도면 어떤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말 파격적인 결과가 네. 첫 번째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기로 하였음. 이게 이제 큰 키워드 중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정상 간 한 라인이 개통되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한다면 긴장 완화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하나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해서 가동하게 되면 이게 빅 이벤트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빅 이벤트를 앞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긴장 완화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국지전 용도의 뭔가 도발이 생길 수 있어요. 북한이 아닌 한국이 아닌. 그럴 때 서로 오해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일단 상대방의 진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소한 것들로 전쟁이 발발하면 이게 국제전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생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저는 이 지점에서 감동이거든요. 지금. 이게 핵심이죠. 핵심. 예. 내용상의 핵심인데 그동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입장이 엇갈렸던 거거든요. 우리들의 지속적인 생각은 북한이 핵 개발하는 목적이 핵이 목적이 아니고 체제 보장, 전쟁하지 않겠다는 미국과의 어떤 그런 약속들만 이행되고 지금 거기 더불어서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만 풀릴 수 있다면 핵 포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판단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북한이 남침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핵을 개발한다. 요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조건, 그 조건이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조건이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거예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가 보장된다.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이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순진한 발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거리를 삼았던 거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에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나서 핵을 동결하고 제네바 협의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밟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그 프로세스가 깨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와 입장이 같은 푸나님과 입장이 같은 사람 중에도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북한과 미국의 신뢰 문제인데 미국만 북한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 또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그렇죠. 의미인 예. 겁니다. 저는 이제 아직 덜 읽었는데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이 발표문 자체가 어쩌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네. 지혜로운 거죠. 예. 이게 내용을 풀어서 쓴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에 평화협정이라고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이라든지 휴전협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피해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상 벗어나긴 사실 힘들거든요. 그 결과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남북한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약하는 정도라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 남북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라고 보는 것이 사실상 맞죠. 이거 예. 문익환 목사님 어법으로 예. 누군가 통일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면 가로 안에 통일은 이미 됐어. 이런 의미. 문익환 목사님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같은 논법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부축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기존의 예상은 미국을 좀 따돌리고 남한과 북한만이 대화를 할 것처럼 또 누군가가 예상을 했는데 북한 자체가 완전히 전향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네. 미국하고 대화할 용이 있고 그리고 전제 자체가 네, 비핵화. 비핵화를 전제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이 사실상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협상도 필요 없을 정도이거든요. 이게 어떤 예상이냐면 북한이 핵폐기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지 않은 채 핵에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일시로 중단하겠다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지만 오늘 나온 발표문을 보면은 니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핵폐기 할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지는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지금 의지는. 그 미국의 특파원들의 그 각종 언론사들의 보고를 보면은 미국이 물론 이제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정치적인 어떤 발표랄까 반응이 나오겠지만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북한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됐다.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다섯 번째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게 아들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기간이 지속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화가 계속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평화가 지속되니까 음. 아들 가진 저는 아주 안심되는 이거 보고 아직 군대 안 어휴, 갔나요? 아니 군대를 갔다 왔지만 아, 전쟁이 그렇구나. 일어나면 예비군 당연히 들어가야 차출이죠.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엄마들은 가장 안심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혁명적인 발표문이기 때문에 이거 읽는 순간에도 계속 지금 벅차거든요. 그렇죠. 5번 예. 같은 경우는 예. 그 일각에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장기수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어른들의 확신이 뭐냐면 절대로 북한이 동족을 향하여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막 하세요. 그러면 그 당시는 장기수 어른들을 제가 만날 뭐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말이 다가오질 않았어요. 저희들에게는. 그냥 일부의 굉장히 친북적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얘기가 민주정부 때는 남북이 워낙 이렇게 왕래가 잦고 그러다 보니 아 그래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총을 쏘지 않고 북한도 우리에 대해 핵무기를 쏘지 않고 이럴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다가 이제 다시 후퇴를 해버렸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악마화 너무 사실과는 다르게 정말 나쁜 사람들임을 이미지화 시켜놓은 사람들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나가도 자유한국당류는 저들이 무슨 기만술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만 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 표현이 확약했음이에요. 예.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잖아요. 북한의 핵무기 자체는 한국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떨어뜨려놓으면 북한은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네. 예. 자, 6번째는요.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 이건데 이거는 이제 민간 교류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각종 지자체 같은 데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북한에 의해서 또는 남한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정무용 서훈 특사가 다시 아마 내일쯤 미국을 다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을 방문한 뒤에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로 가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한답니다. 근데 정우영 특사가 북한에서부터 받아온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게 미국에 전달할 거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격식을 갖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미국에서 반응이 나올 텐데 아무리 강경한 트럼프 입장이라고 해도 이것을 국제사회에 대놓고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 트럼프가 강경할 이유가 지금은 없어진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왔어요. 미국이 뭘 줄 거냐를 얘기할 시점이 온다고. 근데 그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거는 체제 안전 보장은 이미 과거에 합의했던 사안이에요. 이제 그것을 미국과 합의하고 싶은 거죠. 북한은. 그렇죠. 예, 체제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 뭐 핵 폐기 프로그램, 그 동결 뭐 이렇게 몇 단계로 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의사를 분명히 다시 전달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저는요 오늘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 5년에 보통은 이루기 힘든 업적을 1년이 되기 전에 쌓았다라고 봐요. 일종의 국민들로부터 저는 까방권 생긴, 그것도 수만 장 생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뭔가를 끌어낸 거예요, 지금. 사실 작년 뭐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7월 달, 10월 달 이럴 때 한국의 역할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가 솔직히 있었잖아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 운전자론을 실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공동 노벨 평화상 그 제안을 강력히 합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미국 백악관하고요 정부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졌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를 갖고 활용해 먹으면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북한 쪽에 갔던 반응이랄까 현장 장면들을 보니까 김정은 자체를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김정일과는 분명히 다르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 최초로 만난 남한 당국자라는 거고 김정은 자체가 만난 외국 정상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근데 어제 만찬하는 거 보니까 남한처럼 거기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의지에서 부인도 같이 대동을 하고 어둠의 세계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보면 김정은도 국제사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한미 군사훈련이 4월부터 진행하는 거 이해한다? 요게 네. 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푸나님도 알죠. 알고 있었지만 언론을 면밀히 보면 이제 평창 이후에 다시 어려워질 거다 이거.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김근식 교수도 지난주에 저하고 한 토론 프로에서 토론하면서 평창 이후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다들 이제 언론이 근거로 든 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하거나 폐기해 달라고 김정은이 요구해 올 거다. 이럴 경우 미국은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남북이 경색 관계에 빠질 거다. 요게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 신년사부터 네. 김여정이 방남할 때까지 그 흐름을 보고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도가 있다면 말이에요. 네. 저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핵 폐기할 의향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걸 포기할 용의가 있다. 대화 시작합시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으면 김여정이 내려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북한 쪽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경색될 수가 있는 부분이 단 한 개도 없을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계속 예측해왔던 거 아니에요. 다른 언론들이. 네. 근데
니들 하는 거 이해해. 이 부분이 정말 이번에 김정은이 전 세계를 향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하여 통큰 지도자 이미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모습인 거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만 있다면 해라. 여러 가지 몇 개 전제 조건만 풀어준다면 우린 핵폐결용이 있다 이거잖아요. 아마 한반도 관계에 있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방북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진전된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은 고 한미 군사훈련 4월부터 진행하는 걸 이해한다 혹은 양해한다. 그 앞에 예년 수준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년 수준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김정은 참수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년 수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죠. 예상들에 의하면은 정의용, 서훈 이분들이 미국 갔다가 뭐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는데 다시 방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입장을 다 또 전달해주는 입장. 네, 필요에 따라서 그럴 것 수 같습니다.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가슴 벅찬 하루였고요. 사실은 어떤 그 대비 효과 때문에 하루 종일 좀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이런 대비 효과로 사실 의원님 그런 거 모르시죠? 의원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방송하는 사람이요. 어떤 큰 사건 하나 터지잖아요. 나쁜 쪽으로. 그러면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가 평상시에 한 서너 배쯤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마음이 엄청 무거웠던 게 이 어마어마한 발표로 인해서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